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버는 비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대를 가고 싶은 어느 고3 수험생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신령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극정성으로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산신령님이 펑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진심으로 서울대를 가고 싶으냐? 당연히 학생은 대답했죠. 네, 산신령님. 제발 서울대 가는 비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다시 대답을 하셨답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듣거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국영수를 중심으로 복습 예습을 철저히 하거라. 그리고 펑 하고 사라지셨대요. 이거 뭐 좀 아저씨 농담? 그런 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서울대를 가는 비법 그거 말고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EBS 방송 강사를 했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교과서를 열심히 봐라였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교과서만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교과서를 한번 보고 참고서를 본 학생과 교과서를 안 보고 참고서만 2번 본 학생 중에 누가 더 성적이 우수한가 하면은 교과서를 한번 보고 참고서를 본 사람이 더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과서에는 중요한 뼈대와 핵심만 있어요. 참고서는 나열식으로 5만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을 힘들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단테 포르테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서 국어 논술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과서 안 보는 학생들은 학원 나올 필요 없고 참고서 볼 필요 없다. 일단 교과서를 봐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그래도 교과서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비유를 들었느냐 하면은 몇백만 원짜리 산삼, 녹용, 보약을 먹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밥을 먹고 보약을 먹어야 보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밥 굶어가면서 내가 얼마짜리 보약을 먹고 얼마짜리 비타민을 먹는데 이런 뭐 밥 이런 거 내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기본을 중시하는 사람이 응용으로 들어가서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가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 산신령님 말씀이 100% 맞는 이야기죠. 현실에서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을 다녔던 분들은 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때 배웠던 것만 실천하면 반드시 돈 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실천을 못해요. 세상에는요, 학벌이나 학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런 건 필요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낸다. 이때는 학벌이나 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MIT 공학 박사라든가 칼텍에서 전자공학을 했다든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돈을 버는 데는 학력이나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도 국졸이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만 실천하면 반드시 돈을 벌어요. 그 내용들이 의외로 간단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첫 번째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예요. 절대로 사공이 많으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경제에서는. 그런데 돈 못 벌고
자영업 운영 못하는 사람들은요, 창업 단계에서 그렇게 간섭이 많아요. 이쪽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인터넷 혹은 뭐 귀동량, 심지어는 건물 관리소장한테 들었다는 등, 우리 건물 가게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20년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 본 결론이 이렇다는 등 해가면서 별별 사람 얘기를 다 들고 와서 간섭을 해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죠. 의심이 가면 하지를 말고 한 번 하기로 했으면 의심을 말라. 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두 번째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 가성비 그러는데, 가성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쓰면서 값싼 것을 그냥 참을만하게 쓸만하다라고 내가 결론 짓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가성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알면서도 창업을 할 때 싼 것만 찾아다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장사는 모일수록 잘 된다. 모여있는 데가 그만큼 모집단이 큰 데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창업할 때 되면 막 도망다녀요. 우리가 야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투수가 도망가는 피칭하면은 결국 얻어 맞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 사람들은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장소에 많은 것이 모여있는 데 들어가서 1등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값싼 시설로 주변에 경쟁업소가 없는 데로 저 구석 어디에 혼자 가서 혼자 웅크리고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정리정돈을 잘해요. 물건 잊어버리고 후다닥거리고 찾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정리정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찾을 때 어디에 있어 그러면서 그게 탁탁 머릿속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약사 한 분은요, 약국하다 망한 분이 있는데, 누가 와서 약 달라고 그러잖아요. B콤씨 주세요, 뭐 바카스 주세요. 그 약을 어디다 놨는지 진열대에서 약을 무지하게 오래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 성공 못합니다. 똑같은 약사라 하더라도 성공하는 약사 따로 있고 실패하는 약사 따로 있어요. 같은 동네에 있어도. 바로 정리정돈의 차이입니다.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아부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국민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간신들일수록 아부를 많이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순서가 되면 아부를 거의 강요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아부는 예의가 아닙니다. 근데 아부를 잘하면 예의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짜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너무 바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미끼가 있고 본인의 발등을 찍는 함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돈 버는 데는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대학 졸업장도 필요 없고 좋은 학벌도 필요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만 실천해라.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쭉 나열한 그런 이야기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싼 게 비지떡이다, 아부를 멀리 해야 된다, 의심감을 쓰지 말고 한번 썼으면 의심을 말라, 정리정돈을 잘해라, 장사는 모일수록 잘 된다, 공사 서비스 이런 거 바라지 말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거 실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이것만 실천하시면요, 누구라도 돈 벌어요. 옛말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사람들이 참 남 탓을 잘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어렵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아는 지식, 국민학교 때 배운 지식을 과연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가만 생각해보면 스스로 답이 나옵니다. 요리 연구가이자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하시는 백종원 씨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냐고.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서도
그분 길길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을 가만히 따져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정말 돈 버는 사람들, 성공한 자영업자들, 이분들은 한결같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대로 살고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